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계획을 준비하셨나요? 무엇을 하시든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건강 비타민에서 추석 연휴 건강하게라는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부님들은 추석 음식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죠?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먹거리가 우리들을 유혹하는데요. 추석 음식,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강남 성심병원 영양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장미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음식을 먹고 났더니 2-3kg가 눈 깜짝할 사이에 찐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음식이 특별히 고칼로리라서 그런 건가요? 추석 음식은 대표적인 고당질, 고지방, 고열량식으로 기름에 지지거나 볶는 조리 방법이 대부분이며 송편, 약과, 식혜, 과일 등 후식 또한 섭취 칼로리를 늘어나게 하는데요. 깨를 넣은 송편의 경우는 5-6개 정도를 드시면 밥 한 공기와 맞먹는 300칼로리, 식혜 한 컵은 200칼로리, 그리고 흔히들 많이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핵과일도 사과나 감 같은 경우 한 개당 1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전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볶은 음식의 2배, 튀김류는 볶은 음식의 3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찬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기울이고 송편, 과일 등을 후식으로 드시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4,000에서 5,000칼로리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성인의 일일 필요 권장 칼로리인 2,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를 쉽게 넘게 되겠고요. 반면에 연휴 기간 동안에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는데 추석 음식을 배불리 드시면서 활동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체중 증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추석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름진 음식은 섭취 칼로리를 높이는 주범이기 때문에 기름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혹은 기름진 음식을 좀 조절을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추석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은 밀가루를 많이 묻히게 되면 밀가루에 달걀물이라든지 기름이 많이 흡수가 돼서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가루는 최대한 얇게 묻혀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하신 후에는 냅킨을 깔아서 잔여 기름을 좀 흡수를 시킨다든지 또 하나 전을 데울 때 다시 한번 기름을 두르고 팬을 지지기보다는 오븐이라든지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기름 없이 데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물류는 볶기 전에 미리 살짝 한번 데치면 그만큼 기름 흡수량을 줄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볶다가 기름이 부족해서 나물이 눌러붙을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조금 뿌려서 다시 볶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이라든지 닭찜 같은 육류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리 요리하시기 전에 붙어있는 닭 껍질이라든지 비계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거를 하신 후에 음식을 하시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살코기를 적당량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 같은 경우는 콩을 넣는 것이 깨를 넣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더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떡을 드실 때는 본인이 드시는 식사량, 특히 밥량을 조금 줄여서 드시면 섭취 칼로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나 맥주, 대개 한 잔 정도가 90칼로리에서 95칼로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섭취 칼로리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두 잔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 안주도 가급적이면 야채라든지 두부 같은 저열량 안주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음식을 선택할 때 재료를 칼로리가 낮은 걸로 이용하고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요리를 한다면 칼로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겠군요.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므로 모든 음식을 평소보다 줄여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저칼로리식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과식을 하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평소의 식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식사량을 기억을 잘 하셨다가 개인 접시에 덜어 드시는 방법도 제가 권장을 하고요. 또 빨리 드시면 과식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분들, 가족분들과 천천히 얘기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혜롭게 음식을 준비하고 적당히 음식을 먹는 것이 체중 증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음식 말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들이 건강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모든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잠에 들고 또 깨는 그런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수면 패턴의 변화나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장시간 또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그리고 또 과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휴가 찾아오면 직장인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도한 수면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 회복을 방해하고 또 연휴 이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추석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활동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체중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장거리 또 장시간의 여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입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심한 피로로 졸음운전의 위험도 있으니 아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흥을 돋우다 보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의 위험도 있고 술이 깨지 않아 피로 누적으로 연휴를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또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수면 패턴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운동 부족을 생각한다면은 집에서 TV만 보고 있기보다는 야외 활동을 가족들과 함께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건강이 상하기가 참 쉬운데 처음부터 여행을 준비하실 때 중간중간에 휴식하셔야 될 곳을 꼭 정해서 미리 정해서 그곳에서 여가 시간을 잠깐 보내고 또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또 술자리가 이렇게 벌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술자리에는 그 술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들을 준비하시고 술량을 미리서부터 조금 적게 준비해 두시면 과음의 위험을 조금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